네, 오늘도 수급을 통해서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자, 김찬웅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방송에서 동진세미캠의 급등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또 얼마 전 김채성 팀장님의 이 공략주가 동진세미캠이었기 때문에 바로 AS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올라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만은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면 실리콘 응급제에 대한 부분이 지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해서 실리콘 응급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3배 혹은 많게는 대여섯 배의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정말 기술력 있고 그리고 성장성이 있는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좀 빠른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을 때가 26,000원, 27,000원, 28,000원 이 가격대였는데 뭐 단기간에 지금 4만 원까지도 지금 한번 올라왔던 그러한 종목이 돼버렸죠.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당연히 한 3만 원 이하에 사신 분들은요. 저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위치에서 보다는요. 오늘 종가, 즉 3시 20분 이후의 가격에 신규 매수는 두 번에 나눠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추가 전략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떨결에 수급파이터의 첫 리뷰 종목이 나왔습니다. 바로 동진세미캠이었고요. 자, 우선 이제 수급파이터 오늘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수급의 흐름보다 자,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수급의 의미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너무 이상하게 들리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오늘 수급에 대해서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가지의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 뭐 미국 시장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내려서 그거라기보다는 일단은 우리나라 시장 오늘 요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금요일입니다.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사실 원체 수급이 약할 수밖에 없는 요일이 가장 첫 번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아시아 증시 안에서 중화권 증시가 이제 다음 주 거의 이제 휴장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 안 그래도 거래량이 없는데 중국까지 치다 보니까 사실 메이저 주체들이 아시아 증시에 관심을 그렇게 쏟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그러한 시기라서 오늘의 수급에 우리나라 시장 지금 여기서 이제 다 모두 종목을 정리를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 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주에 저는 바닥에 잡힌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손절 혹은 리스크 관리보다는 그동안 가지고 계셨던 종목들, 밀린 종목군들, 특히 하반기에 실적이 잘 나온 종목군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좀 관리를 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급의 파이터들을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라운드부터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 대 기관 어떤 대결이 펼쳐질까요? 1라운드 파이트! 자, 1라운드 외국인은 컴투스를 선택하고 있고요. 기관은 대한광통신입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소재는 대한광통신을 통해서 컴투스로 게임을 한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종목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섹터 여기서 이제 하나씩을 좀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좋은 호재 뉴스거리가 상반기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게임주들 움직였을 때 오히려 조정이 깊게 나왔던 소외받았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5G 섹터 저도 이제는 화가 날 정도로 올해 정말 움직이지 않았던 그러한 섹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 또 움직이지 않는 섹터 이 두 종목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여부를 좀 말씀드리고자 제가 두 종목을 가지고 왔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극까지만 들었던 것 같은데요. 아마 뒤에 극 X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컴투스와 대한광통신 두 종목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대한광통신 그렇게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는데 대한광통신을 선택하셨습니다. 일단 뭐 두 종목 모두 소외받았던 종목, 소외받았던 섹터에 포함되어 있긴 하나 일단 종목 기준으로 보면 저는 대한광통신이 지금 훨씬 더 변동성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업보다는 뭐 뮤지역 스튜디오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움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업 기준으로 좀 평가를 해본다면 대한광통신이 지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대한광통신 결국 5G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만
좋은 부품 그리고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강통신은요 글로벌 광 케이블과 광 섬유를 제작을 하는 기업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도 굉장히 많은 제품들을 팔고 있지만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의 판매고가 가장 중요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북미 시장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코로나19 이후에 일단 5G에 대한 투자를 좀 멈췄던 부분들을 최근에 다시 한번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기저효과에 대한 착시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저효과 전분기 혹은 상반기에 좋지 못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평균치만 해줘도 굉장히 실적이 많이 회복되는 효과를 좀 보일 수 있기에 그러한 착시 효과로 인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사실 5G 관련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KMW, 오이솔루션, 서진시스템, HFR 뭐 많은 기업들이 많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지금 현재 위치, 현재 수급 기준으로 보면 대한강통신이 가장 앞서 있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G 대한강통신 모멘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기저효과에 따른 착시 효과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던데요.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가격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5G 기업들이 거의 이제 우하향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최근에 2달 동안의 흐름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즉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는 오늘 종가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고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3,300원이 돌파가 되면 저는 4,000원 그리고 4,500원 그 이상까지의 목표가도 가능하다라는 의견.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상승 시세가 붙게 되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러한 패턴들을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4,500원 그 이상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대신에 이제 손절 가격이 이제 문제겠죠. 손절 가격 언제나 마찬가지로 지금 당분간은 굉장히 좀 짧게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한광통신이었습니다. 목표가는 4,500원이고요. 손절가 3,000원 이렇게 전략을 잡았습니다. 자, 이어서 2라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2라운드 대결도 열어볼게요. 2라운드 파이트! 자, 외국인은 아바코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삼진 L&D. 좀 간단 명료하게 전자, 전기, 더비라고 좀 형성이 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뭐 아바코도 그렇고 삼진 L&D도 그렇고 전기차, 전기전자 이러한 관련 기업으로서의 충분히 이 실적을 내보일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우리나라 시장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중반부터 지금 3분기 그리고 4분기 초입까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혹은 전기전자 이쪽이 가장 강한 힘을 좀 내포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시세도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에 2분기 혹은 3분기에는 대장주격들이 강했다면 이제는 대장주가 잠시 쉬어갈 때 2등주, 3등주의 중소형 종목들이 한 번 더 시세를 낼 수 있다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게 작년 상반기에 배터리 3사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가장 강했습니다. 올해 1분기 1월까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이후부터는요. 그동안에 그들 종목군들을 따라서 움직였었던 에코프로, LNF, 첨보가 오히려 더 강한 시세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이냐? 그들이 이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수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 또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저는 또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아바코, 삼진, L&D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도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한번 체크를 해볼 때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순환매를 기다리는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들, 조카 순으로 쭉 내려오는 거라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아바코 대 삼진 L&D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열어주시죠. 삼진 L&D가 승리했습니다. 네, 사실 저도 두 종목 중에 하나를 좀 말씀드림에 앞서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둘 다 좋은 기업이고 현재 두 종목 모두 지금 위치에서 공략 가능한데 삼진 L&D에 제가 손을 조금 더 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고객사를 보유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고객사라고 한다면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를 들 수 있는데 고객사가 정확하고 탄탄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실적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실적 시즌에 다가오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수록 저는 고객사를 좀 잘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소형주 기준으로 보면 그러한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이번 주에 가장 핫했던 이슈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리비안 혹은 루시드 같은 기업들, 미국의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의 신규 상장들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나라도 올해 신규 상장들이 굉장히 많이 된 만큼 지금 글로벌 기업들도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 이제부터는 전기차 관련 기업들도 계속해서 상장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테슬라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네. 테슬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글로벌 시장에는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완성차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브랜드들이 신규 상장을 하게 되면 관련주로서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 또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의 상장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금 위치에서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진 L&D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에 있는 투자 포인트가 정말 그렇죠. 중요할 것 같은 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삼진 L&D의 가격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삼진 L&D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 목요일 굉장히 큰 시세를 냈다가 오늘 일단 전체적으로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밀리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 더 공략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삼진 L&D 오늘의 종가 기준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4,500원, 5,000원 그 이상도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잘 보시면 전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치고는 사실 호가가 조금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가가 작다라는 것은 그만큼 보시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하여 주시고 손절 가격을 제가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좀 제시드렸는데 이 종목은 손절 가격을 절대적으로 좀 지키면서 트레이딩을 해야 된다라는 추가 코멘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해 주셨던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차트를 봐도 긴 봉들이 이틀 사이만 그렇죠. 해도 정말 나열이 길게 잘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도 좀 조심을 해서 가격 전략을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 잘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진 L&D 목표가가 5,000원, 손절가 3,000원 타이트하게 잡아놨습니다. 자, 이어서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 이제 주효하고 있습니다. 자, 공략주 그러면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인선 ENT로 가지고 왔습니다. 기대가 되네요. 네, 일단 뭐 인선 EN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4분기, 올해 1분기까지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았던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왔던 상황이었고요. 네. 뭐 다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하고 있는 본업 자체에서의 실적이 지금보다 더 잘 나올 수 있는 이유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폐기물 관련주입니다. 폐기물 관련주들이 돈을 잘 번다라는 것은 폐기물 매립 단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 운임 지수가 올라가면 관련주들, 뭐 HMM이라든지 페노션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듯이 이 폐기물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폐기물 매립 단가가 올라가면 관련주들의 주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모멘텀이 생기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 매립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소각도 하죠. 소각을 하는데 소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규모가 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증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 증설이 마무리되는 해에 아무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인선 ENT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공략 가능할 만하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선 ENT가 오늘의 김태성 팀장님의 공략주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선 ENT 가격 전략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놓고 보시면요. 최근에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죠. 네,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두 번에 나눠 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종가의 1차 그리고 나머지는 13,000원 이하에서 2차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 관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 단기적인 시세보다는 중장기적인 시세로 18,000원 그 이상의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밀렸을 경우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자릿수가 바뀌는 가격대 있죠. 네. 동전에서 1,000원, 1,000원대에서 10,000원대 그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오히려 투매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러한 종목군들의 손절 가격, 뭐 이러한 종목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10,000원, 12,000원, 13,000원 가격에 있는 종목들은 10,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선 ENT 목표가
18,000원,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수급의 동향을 통해서 3개의 종목을 모두 알아봤습니다. 김태동 팀장 이만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